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새누리당 쇄신 모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조혜진 의원과 박혜경 의원입니다. 전당대회 추진 모임으로 시작을 했던 새누리당 쇄신 모임이 전당대회 평가를 거쳐서 장기적인 쇄신 운동을 펼쳐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5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식사하셔야 될 시간에 저희가 촉박하게 와서 좀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 관계로 촉박하게 와서 브리핑을 해드리게 됐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쇄신 모임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우리 새누리당 소속 초재선 4선 의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23분이 참석을 하시고 별도로 연락을 해와서 개인 사정 때문에 상임위나 지역 일정이나 또 출장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대신에 동참하겠다고 밝혀오신 의원님이 7분 정도 됩니다. 어제 730 재보선 바로 이튿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은 많은 의원들께서 모임에 참석해 주신 것이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여러 의원들께서 어제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전당대회 쇄신 활동을 비롯해서 당의 혁신위 활동 등 우리 그리고 재보선 공천, 상향식 공천 과정을 포함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변화를 지향하는 모습이 재보선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어제 재보선 결과가 우리 새누리당이 특별히 잘했으라기보다도 야당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공천 결과라든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정책 공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재보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볼 때 우리 새누리당은 더욱더 쇄신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자체 쇄신, 자기개혁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 새누리당의 과제와 진로를 추진하고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쇄신 모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자는 것이 모여졌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대체로 향후 우리 쇄신 모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진 것은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안 제시 이런 일을 우리 모임에서 하자. 그리고 당 쇄신, 국정 쇄신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우리가 제대로 대변하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다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또 바람을 우리가 잘 겸허히 받들어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 거지와 은행과 역할을 개선하고 쇄신해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또 지지받는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 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위주가 되겠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국회 구성원인 야당의 그 모습에 대해서도, 야당의 활동이나 모습에 대해서도 전혀 국민의 눈높이나 뜻에 너무나 어긋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도 같은 우당으로서 또 필요할 때 지적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우리 쇄신 모임이 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권력이 집중이 돼서 막강한 입법부가 됐는데 실상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회는 그것과 동떨어져서 신뢰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한이 집중된 국회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얻어서 그 권한에 걸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쇄신 모임이 역할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새누리당 쇄신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오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당내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했던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밑으로부터의 공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제도화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보선에서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그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대구 부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선전을 펼친 것을 더 확대해서 지역구도를 허물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우리가 자치안을 마련해서 당 지도부에다 건의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해서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공천 개혁과 더불어서 이런 지역구도를 허무는 선거법 개정도 추진하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회 일정, 본회의나 사임위와 같은 국회 일정을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자라는 의견부터 해서 각종 회의 때, 늘 나왔던 이야기지만 각종 회의 때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대기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 업무 방해가 되는 그런 일도 국회 개혁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쇄신 모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매주 날짜를 정해서 모임을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자고 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임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진행하는 운영위원 구성이나 또는 상근 직원 드는 문제, 또 회비를 가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설명을 오늘 마치고 우리 하태경 의원께서 보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겸허해야 된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 당에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그 결과의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새민련의 어떤 부태어난 행태, 그리고 안철수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 본인의 공천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특히 호남에서 이정현 당선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정현 개인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기인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어떤 새민련의 새정치연합의 부태어난 행태 중에서 국민들이 특히 그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접근하는 민주당의 그런 접근법,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그 세신 모임 계속 지속될 것이고 좀 더 체계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